혹시 좌선을 하실 때 기운의 흐름이 막히는 듯 답답하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등이 뻐근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르침에 따라 자세를 고쳐 앉아 보아도 깊은 선정에 들지 못하고 기맥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 애태우신 적은 없으신지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맥이 스스로 열리는 경지가 불교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이상일 뿐 멀고 아득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혹은 타고난 근기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극소수에게만 전해져 온 하나의 비결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으나 아는 이가 드물었고 밀교의 큰 스님들께서는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는 비법으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스러운 가르침의 장막을 걷어내려 합니다. 바로 좌선 시 척추가 이루어야 할 올바른 각도, 기맥을 시원하게 여는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세를 바로잡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2의 부처님으로 추앙받는 연화생 대사께서는 일찍이 이 좌선의 비결을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3000년 전 티베트에서 그분께서는 108명의 수행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좌선 중에 이 신비로운 각도를 찾아 기맥을 열고 깊은 선정에 이를 수 있는지를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는 오늘날까지도 밀교 사원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비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마주하게 된 것이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오랜 지혜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척추의 미세한 각도 하나가 단 몇 분 만에 온몸으로 흐르는 기운의 상쾌함을 느끼게 하고 고요한 선정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천년의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이 비결을 함께 탐구하며 연화생 대사께서 어떻게 이 좌선의 핵심을 발견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수행자들에게 어떤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불교의 지혜와 결합하여 척추각도 뒤에 숨겨진 깊은 천리를 배우고 이 오래된 지혜를 우리의 수행과 일상에 적용하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좌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는 수행자가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이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척추의 각도를 올바르게 조절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기맥은 생명력의 흐름이며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영적인 깨어남을 유지하는 중심축입니다. 기맥은 단순히 생리적인 현상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우주를 잇는 끈과도 같습니다. 불교의 수행체계에서 척추는 바로 이 기맥의 주인으로 간주됩니다. 온몸을 관통하는 이 척추는 몸을 바로 세우는 기둥일 뿐만 아니라 기맥이 흐르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올바른 척추 자세는 기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수행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더 잘 다스리고 마침내 기맥이 스스로 열리는 경지에 이르게 돕습니다. 요가의 경전에서 위대한 스승 파탄잘리는 수행자가 몸의 자세를 조절하여 기운이 몸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호흡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의 자세와 그 미세한 조절에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중심선인 척추는 그 각도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맥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밀교 수행에서는 척추의 각도가 가장 핵심적인 조절 요소로 여겨지며 바로 이 비밀이 수행자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탱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연화생 대사께서는 이 이치를 깊이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수행 실참에서 척추 각도의 조절은 단순히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 안의 기맥 흐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척추의 미묘한 조절은 중심맥인 중맥을 원활하게 하고 좌우의 두 맥을 조화롭게 하여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척추와 기맥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깊은 이해는 그분의 수행과 가르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수행의 길에서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이는 몸의 자세가 마음의 깨달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심축인 척추는 수행자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에너지까지도 지탱합니다. 만약 수행자가 좌선 중에 가장 적합한 척추의 각도를 찾을 수만 있다면 기맥의 문을 열고 이를 통해 깊은 선정에 들어 마침내 내면의 각성과 초월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척추 각도의 미묘한 변화는 기맥의 원활한 소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하생 대사께서 전하신 비결은 실로 몸의 자세를 섬세하게 조절함으로써 기맥의 흐름을 다스리고 이를 통해 수행자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선정 상태에 들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기맥이 스스로 열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좌선 수행과 몸에 대한 끊임없는 조절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불교의 지혜는 단지 이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실제적인 적용은 수행자가 좌선 중에 기맥의 흐름을 느끼게 도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개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선 중에 올바른 척추 각도를 유지할 때 기맥의 순환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정신의 집중력과 평온함도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티베트 땅에 제2의 부처님으로 칭송받던 연하생 대사께서 좌선 시 척추 각도에 관한 정밀한 비결을 전수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비결은 너무나도 중요하여 여러 밀교 사원에서 외부로 전하지 않는 비밀로 삼고 오직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에게만 은밀히 전승되었습니다. 이 정확한 척추 각도를 깨우치기만 하면 타고난 자질과 관계없이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기맥을 원활하게 하고 깊은 선정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척추의 각도는 과연 몇 도이며 어찌하여 이토록 미세한 조절이 그토록 거대한 효과를 낳는 것일까요? 연하생 대사께서는 또 어떻게 2000년의 비결을 발견하신 것일까요? 서기 8세기 연하생 대사께서는 티베트의 왕이었던 치송대첸의 간청으로 티베트에 들어와 법을 펴시고 3회사의 티베트 불교의 기틀을 세우셨습니다. 다른 큰 스님들과 달리 연하생 대사께서는 형교의 경론에 정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밀교 수행의 핵심 비법을 장악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3회사에는 각지에서 모인 108명의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좌선 수행 중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세를 고쳐 앉아도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았고 경전에서 묘사하는 기맥이 스스로 통하는 경지를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중 인도에서 온 한 비구 스님이 말했습니다. 대사님, 제자는 20여 년을 수행하며 결가부좌, 반가부좌 등 온갖 자세를 다 시도해 보았으나 기가 막히는 느낌이 들어 깊은 선정에 들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온 한 선사 또한 말했습니다. 제자는 좌선일교의 가르침에 따라 머리를 바로하고 어깨를 평평하게 하며 척추를 꼿꼿이 세웠으나 향 한 대가 타는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기혈이 막히는 듯하여 실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연하생 대사께서는 들으시고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바로 척추를 곧게 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요. 진정한 척추의 조절은 단순히 꼿꼿하게 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특정한 각도를 찾는 것이요. 말씀을 마치시고 연하생 대사께서는 친히 올바른 좌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중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대사의 척추는 완전히 곧게 펴지지도 구부러지지도 않은 채 미묘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자연스러웠으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엄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각도의 비밀은 인체의 기맥이 운행하는 자연스러운 법칙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연하생 대사께서 설명하시길 인체에는 삼맥7륜이 있고 그중 중맥은 척추를 따라 위로 솟아오르는데 만약 척추의 각도가 바르지 않으면 중맥이 압박을 받아 기운이 자연히 막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각도를 찾으면 중맥이 저절로 열리고 좌우의 두 맥 또한 스스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대사님, 그 각도는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몸의 구조가 다른데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까? 견하생 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몸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김액의 기본 구조는 같소. 이 각도를 정하는 데에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이 있지만 이는 밀교의 핵심 비결에 해당하여 함부로 외부에 전할 수는 없소. 이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더욱 궁금해하며 대사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연하생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그대들에게 기초적인 조절 방법을 가르쳐 척추 각도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해주겠소. 연하생 대사께서는 대중들에게 평소처럼 편안히 앉게 하신 후 천천히 척추의 기울기를 조절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느껴보시오. 척추를 지나치게 꼿꼿이 세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불편할 것이오. 척추를 너무 구부리면 아랫배가 눌려 기운이 아래로만 가라앉을 것이오. 오직 그 중간의 균형점을 찾아야만 기운이 자연스럽게 솟아올라 온몸을 두루 관통하게 될 것이오. 대중들은 가르침에 따라 조절하기 시작했고 과연 곧 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 외쳤습니다. 대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척추를 목의 각도로 조절하니 호흡이 갑자기 깊어지고 온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다른 제자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느꼈습니다. 마치 따뜻한 기운이 척추맨 아래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듯하여 무척 편안합니다. 연하생 대사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액이 처음 열리는 조짐이요. 그대들이 지금 체험한 것은 이 각도가 만들어내는 효과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오. 이 각도의 정확한 수치를 진정으로 깨우치고 올바른 호흡법과 함께한다면 김액을 완전히 여러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을 것이요. 네팔에서 온 한요가 수행자가 여주었습니다. 대사님, 이 각도는 저희가 평소 수련하는 요가 자세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견하생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가 자세는 분명 몸을 유연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진정한 관건은 몸의 유연성이 아니라 척추 각도의 정확성에 있소. 몸이 가장 뻣뻣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각도를 찾기만 한다면 몸은 유연하나 각도가 틀린 사람보다 더 빨리 선정에 들 수 있소. 대중들은 듣고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나이든 비구 스님이 말했습니다. 대사님, 제자는 40년을 수행하였으나 이처럼 오묘한 가르침은 처음 듣습니다. 부디 그 구체적인 각도를 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견하생 대사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각도의 정확한 수치는 역대 밀교 조사들께서 비밀리의 마음으로 전하신 신법이라 수행의 근본과 관계가 깊소. 만약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에게 전해진다면 삿된 길에 사용될 수도 있소. 내가 그대들의 수행 태도와 품성을 살펴본 후에야 전수할지를 결정하겠소. 그 후 며칠 동안 연하생 대사께서는 108명 수행자들의 품성과 수행 태도를 세심하게 살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두가 경건하기는 하나 이 비결을 전수받을 자격을 진정으로 갖춘 이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동시에 대사께서는 몇 가지 예비 수련법을 가르치시며 먼저 기초적인 척추 조절 기법을 익히도록 하셨습니다. 정확한 각도를 찾기 전에 반드시 먼저 척추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오. 이는 오랜 시간의 연습과 지극히 높은 민감성을 필요로 하오. 제자들은 연하생 대사의 지도에 따라 매일 정진하였고 곧 자신들의 좌선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반 시간도 앉아있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2시간을 거뜬히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망상이 들끓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점점 더 맑고 고요해졌습니다. 이래가 지난 후 연하생 대사께서는 그중 가장 경건하고 정진하는 12명의 제자를 뽑아 완전한 척추각도 비법을 전수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중 예세 초결이라는 이름의 여성 제자가 공손히 여주었습니다. 대사님, 저희는 이미 척추각도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부디 김액을 스스로 통하게 한다는 그 정확한 각도를 전수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생 대사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응시하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이토록 진실한 마음으로 법을 구하니 내가 이 천년의 비결을 알려주겠소. 하지만 그대들은 반드시 굳은 맹세를 해야 하오.
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전하지 않겠다고 말이오. 12제자가 정중히 맹세한 후 연화생 대사께서 드디어 법을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각도의 정확한 수치는 바로.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절 밖에서 갑자기 범납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티베트 왕 치송대첸이 친히 대사를 뵙기 위해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연화생 대사께서는 설법을 멈추고 왕을 맞이하러 가셨습니다. 왕실의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연화생 대사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인연이 닿지 않으니 이 법은 다른 날을 택하여 다시 전하도록 하겠소. 김액을 스스로 통하게 한다는 그 정확한 각도는 과연 몇 도였을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연화생 대사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사찰의 뒤뜰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은 푸른 생기가 가득한 고요한 장소로 주위에는 초목이 무성하고 공기가 맑아 수행하기에 더없이 좋은 고지였습니다. 대사께서는 제자들을 둥글게 서게 하시고는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조용히 눈을 감고 평온을 유지하라고 이르셨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의 긴장을 풀며 척추의 마디마디를 느껴보았습니다. 연화생 대사의 목소리는 낮고 장엄했습니다. 진정한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억지로 몸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통해 자연스러운 통로를 찾는 것이오. 척추 각도의 미묘한 변화가 바로 그 통로의 열쇠라오. 모든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정신을 집중하여 척추의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느껴보았습니다. 연화생 대사의 모습은 굳건히 서 있는 천년 고송처럼 꼿꼿하면서도 자연스러웠고 그분의 말없는 위엄과 평화로운 기운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는 듯했습니다. 여러분의 척추에는 본래 스스로 가장 적합한 위치가 있소. 연화생 대사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는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형상 없는 감각을 통해 깨닫는 것이오. 대사의 가르침에 따라 제자들의 몸은 점차 이완되었고 호흡 또한 차츰 고르게 흘렀습니다. 그들은 척추와 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미묘한 연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오직 깊은 체험과 체득으로만 알 수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각도는 연화생 대사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단순히 구부리거나 펴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자연스러운 자세 속에서 내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며 김액은 저절로 시원하게 통할 것이오. 그때 햇살이 고목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모두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공기는 맑고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대사님, 이 각도는 저희가 평소 좌선할 때의 느낌과 크게 다릅니다. 어찌하여 예전에는 늘 자세가 불편하게만 느껴졌는데 오늘은 이토록 쉽게 김액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견화생 대사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이전의 수행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자세에 지나치게 얽매여 척추의 내적인 조절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요. 진정한 수행은 몸을 경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김액과 몸이 조화롭게 공명하도록 하는 것이요. 사람마다 척추의 각도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그 모두는 하나의 원칙을 향하고 있어. 바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편안한 위치를 찾는 것이오. 이른바 척추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과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라오. 연화생 대사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신 뒤 천천히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밀교에서 전하는 공성의 자제함이요. 몸의 모든 부분은 우주의 에너지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척추는 그 모든 것의 통로이기에 에너지가 몸 안에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어야 하오. 말씀을 마치시고 대사께서는 모두에게 계속해서 척추의 각도를 조절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대사님, 대체 어떻게 해야 이 가장 자연스러운 각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연화생 대사께서 인내심을 갖고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감각이 다르지만 간단한 지침이 있소. 먼저 척추를 자연스럽게 구부렸다가
천천히 조절하여 허리가 편안해지고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며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지점을 찾아보시오. 바로 그 각도가 그대들에게 가장 좋은 척추 각도라오. 이어서 대사께서는 다시 한번 모두를 이끌어 몸의 감각을 통해 자신만의 척추 각도를 찾게 하시고 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연하생 대사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제자들의 수행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수행의 장에서 연하생 대사께서는 척추의 정확한 수치를 바로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비밀이 제자들이 진정으로 기맥이 스스로 통하는 순간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연하생 대사께서는 가장 경건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아 이 천년의 비결을 전수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12제자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마음에는 대사에 대한 존경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연하생 대사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 그들을 깊은 별밤 같은 눈으로 응시하셨고 마침내 그들은 선정의 진정한 오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 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좌선시, 척추의 각도는 그들 수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수가 되어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선정의 경지에 이르게 도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체에서 척추가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척추가 하늘과 사람을 잇는 다리라고 여기며 인체의 중심맥인 중맥을 품고 있다고 봅니다. 중맥은 척추를 관통하여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 곧장 뻗어 올라가며 몸과 정신의 에너지 흐름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기맥은 바로 이 에너지 흐름의 운반체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수행자의 기맥이 맑은 샘물처럼 흘러야 하며 어떠한 장애도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척추의 각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중맥이 압박을 받아 기맥의 흐름이 막히게 되고 수행자는 자연히 깊은 선정에 들 수 없게 됩니다. 연하생 대사께서 전수하신 척추 각도는 단순히 똑바로 앉거나 꼿꼿이 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라는 두 글자에 기반을 둡니다. 자연스러움, 그것은 좌선시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척추 각도의 미세 조절은 실로 자연의 법칙과 부합하는 몸의 자세를 찾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척추를 지나치게 꼿꼿이 세우면 가슴과 배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호흡이 제한되고 기맥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척추를 너무 구부리면 체내의 기맥 또한 아래로 가라앉아 위로 솟아오르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곡선 각도를 찾는 것이 기맥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사람마다 몸의 구조가 다르고 수행의 과정 또한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 각도에는 하나의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 상태와 느낌에 따라 미세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연하생 대사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각도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의 감각에 의지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척추 각도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미세 조절의 과정은 불교의 스스로 깨닫는 수행 이념과 같습니다. 모든 수행자는 자신의 몸을 감지하고 조절하여 안팎의 조화를 이룰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조절을 통해 수행자는 기맥의 순환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몸의 편안함과 이완을 유지하여 더욱 깊은 선정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척추 각도의 조절은 단지 몸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맥이 흐르는 방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척추 각도는 기맥이 정수리까지 솟아오르게 하여 수행자의 내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맥의 순환이 순조롭다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이 조화롭고 맑아져 더욱 청명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맥이 순환하는 상태를 막힘없는 강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척추 각도를 올바르게 조절하는 것은 마치 강물이 흐를 넓은 물길을 열어주어 물살이 거침없이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통로가 막히면 기맥은 흐를 수 없고 수행자는 선정의 깊은 경지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척추 각도의 조절이 단순히 생리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행은 외적인 자세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식의 전환입니다.
척추의 미세 조절은 실로 몸과 마음 사이의 조화 과정입니다. 수행자가 몸을 이완하고 척추 각도를 조절할 때 실제로는 마음속의 집착과 압박을 내려놓고 마음과 몸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팎의 동시적인 조절은 깊은 선정으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불교의 수행 체계에서 몸과 마음의 긴밀한 연결은 수행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로 여겨집니다. 연화생 대사께서 전수하신 척추각도 비결은 바로 이 지혜를 실제 수행에 적용하여 수행자가 내면의 조화와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각도의 조절 뒤에는 또 어떤 불교 철학이 숨어 있을까요? 불교의 핵심 사상에서 공성은 심오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성이란 만물의 본질에는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모든 사물은 끊임없는 변화와 상호 의존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성을 이해해야만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척추 각도의 조절과 공성의 관계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좌선 중에 척추 각도를 조절할 때 실제로는 고정된 자세에 대한 관념을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불교의 공성에 대한 이해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수행자가 외적인 형식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게 돕습니다. 이러한 조절을 통해 수행자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화생 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척추의 미묘한 조절은 중맥을 원활하게 하고 좌우 두 맥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공성의 이치가 있습니다. 수행자는 자세 조절을 통해 몸과 마음이 공한 상태에 이르게 하여 기맥이 자유롭게 흐르고 깊은 선정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 교리에서 인연은 모든 사물이 존재하는 근본 원인이며 모든 현상과 존재는 인연의 조건들이 서로 작용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자의 수행 과정과 체험 또한 각기 다릅니다. 각자의 기맥, 신체 구조, 수행 경험 등은 모두 유일무이합니다. 연화생 대사의 가르침은 보편적인 하나의 기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좌선 시 자신의 감각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척추 각도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끊임없는 조절과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절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인연 법칙은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수행 환경에 처해 있음을 일깨워주며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진정한 길임을 알려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의 척추 각도는 유일무이합니다. 자신만의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를 찾으면 기맥이 통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세 가지 공부에서 조신, 조식, 조심은 수행의 기본 법문으로 여겨지며 이 셋은 서로를 보완하여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연화생 대사께서 척추 각도를 전수하실 때 실제로는 수행자가 몸을 조절함으로써 나아가 호흡과 마음을 조절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조신은 먼저 수행자가 좌선 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척추 각도의 미세 조절이 바로 조신의 일부이며 이러한 미세 조절을 통해 수행자는 몸을 이완하고 긴장을 풀어 최상의 수행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식은 수행자가 호흡과 몸의 상태를 일치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척추 각도의 조절은 기맥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수행자가 호흡을 조절하고 더욱 깊고 평온하게 만들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흡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 수행자의 호흡이 평온해지면 마음 또한 그에 따라 안정됩니다. 조심은 수행의 최종 목표로 척추 각도와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수행자는 점차 외부의 방해를 내려놓고 내면의 평안과 알아차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듯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 온갖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몸과 마음의 조절을 통해 수행자는 더욱 깊은 선정의 경지에 들어 마침내 마음의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척추의 조절은 단순히 생리적인 미세 조절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호응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서로 의존한다고 봅니다. 몸의 자세는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의 상태 또한 몸의 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척추 각도의 조절은 실로 몸과 마음의 공명입니다. 척추를 조절함으로써 수행자는 몸을 더욱 편안하고 이완되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마음을 더욱 평온하고 맑은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동시성은 깊은 선정에 드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시성은 수행자의 기맥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평화와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연화생 대사께서 전수하신 척추각도 비결은 비록 오래된 불교의 지혜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실제적인 적용은 오늘날의 수행자들에게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활용하여 좌선체험을 개선하고 기맥의 순환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오랜 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어 척추가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맥이 막히기 쉽게 만듭니다. 척추 각도의 지혜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앉는 자세를 조절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화생 대사의 가르침은 척추의 조절이 무조건 꼿꼿이 펴거나 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각도를 찾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무릎과 엉덩이가 평행을 이루게 합니다. 허리를 자연스럽게 세우되 척추의 곡선 정도를 부드럽게 조절하여 등이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몸은 긴장된 것이 아니라 이완된 느낌이어야 합니다. 머리는 살짝 앞으로 숙여 목이 자연스럽게 뻗어 나가도록 합니다. 목이 너무 앞으로 쏠려 기맥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조절은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몸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주고 기맥의 순환을 촉진하여 좌선과 수행을 위한 더 좋은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연화생 대사께서는 척추의 조절이 단순히 생리적인 미세 조절에 그치지 않고 호흡의 원활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호흡법은 수행자가 좌선 시 기맥을 순조롭게 하고 더 깊은 선정 상태에 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에 호흡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호흡이 얕거나 멈추는 것은 기맥의 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마음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를 통해 호흡을 조절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연습하여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내쉴 때 배가 수축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러한 깊은 호흡 방식은 몸을 이완시키고 기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간 깊은 호흡 연습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일하거나 쉴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기맥을 원활하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립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잠시 멈추어 깊은 호흡 연습을 하면 평정과 집중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척추와 함께하는 호흡 연습은 기맥의 순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 대한 감각을 높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연화생 대사의 가르침은 좌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이념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조절을 통해 내면의 평온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때는 척추를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유지하고 지나치게 꼿꼿이 서는 것을 피합니다. 양어깨는 힘을 빼고 발뒤꿈치를 살짝 들어 몸의 자연스러운 중심을 느껴봅니다. 걸을 때는 척추를 자연스럽게 세우고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걸음걸이를 안정되게 유지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균형 잡힌 걸음의 리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좌선할 때는 매번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심호흡으로 몸을 이완하고 척추를 조절하여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를 찾습니다. 완벽한 자세를 추구하기보다는 끊임없는 감각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각도를 찾아 나섭니다. 척추 각도의 조절이 기맥순환에 지극히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힘을 주거나 몸의 감각을 무시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척추 각도가 곧을수록 좋다고 잘못 생각하여 오히려 몸의 긴장과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실 자세의 고듬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기맥이 막혀 깊은 선정에 들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법은 지나치게 힘을 주지 않고 척추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자세를 조절할 때는 항상 몸의 감각을 기준으로 삼고 억지로 어떤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자신의 몸을 감지하고 가장 적합한 자세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조절을 통해 우리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되찾고 내면의 평온과 집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단지 좌선이나 수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사 속에서도 올바른 척추 각도와 호흡 방식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맥의 순환을 증진시켜 몸과 마음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화생 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척추 각도와 기맥의 흐름에는 저마다의 독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자세와 호흡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연습과 내면의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몸의 자세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조절하며 더욱 청명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성의 지혜는 우리에게 만물은 무상하며 몸과 마음의 상태 또한 흐르고 변화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척추의 미세 조절은 바로 우리가 이 변화에 순응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흐름의 상태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일깨웁니다. 오직 이 흐름 속에서만 기맥은 막힘없이 통하고 마음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척추 조절의 미묘한 힘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수행과 삶 속에서 이 오래된 지혜를 어떻게 녹여내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최종 목표는 단지 이상적인 좌법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자세의 조절을 통해 우리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되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힘은 단순히 몸의 편안함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기맥은 스스로 통합니다. 이것이 연화생 대사께서 전하신 오래된 비밀이며 우리 모두가 수행의 길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